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양시장 모두 약세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와 같이 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시장에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렵게 회복했었던 2,900선을 내어줬습니다. 0.87% 하락한 2,89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벌써 8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2.6%까지 급락하면서 결국은 76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시총 상위권에서의 종목들이 1위부터 15위까지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간행하면서 방위산업에 관련한 섹터가 모두 올랐죠. 특히 풍산 급등 나왔고 또 정유주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 강했었던 원전 섹터 내 대장주 다시 한번 뛰어오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한 미국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격화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낙폭을 키워갔던 다우지수 2% 가깝게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1.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대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도 일제히 내리막길 걸었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하락을 했고요. 2%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애플과 메타도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 테슬라는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다양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속에서 어떤 힌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의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5분 증시 브리핑 송에서 마감 상황 살펴본 뒤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정보들, 전략들 모두 다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추가 발표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속보까지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1.4%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해주면서 2,890선까지는 회복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파란불 키면서 2.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홀로 6천억 원대 물량 덜어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대 많은 물량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미국이 철강 관세를 가전제품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에 사용된 철강에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가전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부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양사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철강 공급처 변경, 멕시코 생산기지 활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국내 콘텐츠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를 통해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넥슨을 20조 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텐센트는 이미 넷마블과 크래프톤의 2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거대 시장인 중국 진출 기대감에 넥슨은 전거래일 10%대 급등했습니다. 국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활발한 투자와 간접 광고를 통해 국내 엔터 사업의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미국의 철강 관세 확대 소식에 삼성전자 2% 하락 마감했습니다. LG전자도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매수 우위 유지했지만 마감 직전 매도량이 늘면서 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악재 속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방산주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8%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로템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풍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2% 급등했고요. LIG 넥스원도 1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전체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에 따라 해상 운임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해운주와 정유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흥하해운 상한가에 마무리됐고요. HMM은 5%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도 상한가 기록했고 SO일도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남양주의 AI 디지털 허브를 조성한다는 소식 전해주면서 2% 급등했고요. 네이버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뉴욕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는데요.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나 싶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존스 1.79%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1.3%, 1.13%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라클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대부분 내림세 보였습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판매가 급증했던 엔비디아 2%대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에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M7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만이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중동의 전쟁 우려가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일에 예정돼 있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어지는 소식들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동 긴장감 때문에 계속해서 뉴욕 증시도 하락하고 그동안 가파르게 달려왔던 우리 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미리 개장 전부터 다양한 전략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조금 살만하니까 또다시 이런 악재가 터지고 굉장히 증시가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치실 만도 해요.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5천, 새 정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좀 지속성으로 좀 다가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 이제 원유 수송량 전 세계의 원유 수송을 이제 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만약에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 그리고 또 이제 투심 급락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증시가 조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열어놓고 시장에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등장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날렸죠. 이란이 이제 핵을 다 만들어 간다라는 이제 첩보로 인해서 먼저 공습을 좀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란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100여 기씩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좀 작용이 될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본들이 이탈이 되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 미증시 3대 지수를 다 약세 마감했죠. 장중에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조금 투심이 회복되기도 했으나 다시 이란이 좀 보복을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1%대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을 띄워놓고 유가 선물 같은 경우에 갭을 띄워놓고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심화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장을 한번 열어놓고 조금 지켜봐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나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망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혹시나 일단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우리가 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또 하락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시장 무조건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면서 자,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 격화하면서 글로벌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던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증시가 악재에 의해서 가파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말씀하신 만큼 개장 전에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섹터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을 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정유가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격화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7% 급등하면서 앞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면 국제 유가가 더더욱 급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어떤 부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단기적인 이런 이제 전쟁 리스크가 지금 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 기준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 전쟁이 한 1년간 지속될 거다. 이란이 뭐 핵을 쏘겠다. 뭐 이런 네.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유 가스주를 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쟁이 좀 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14%까지 튀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70불 정도대에 지금 이제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뭐 130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최소 못해도 한 92달러까지는 좀 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뭐 계속 미사일을 좀 주고받고 그리고 계속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의 이제 그 가스를 좀 모아놓는 그런 곳이랑 그리고 석유 저장고 이런 구원다를 조금 공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드론이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 남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타격을 해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를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수출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증시나 이런 부분들,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또 영향을 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란이 뭐 샤흐란의 석유 저장소도 지금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정유 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중동은 결국에는 뭐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 국가라고 하잖아요. 오일을 이제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그걸 또 수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조금 이제 확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 같은 이런 이제 서방 국가들이 또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이제 확전의 빌미를 또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란이 혹시나 하는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 그래서 뭐 미군 기지를 급습을 한다든지 뭐 공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분간 주식 시장을 좀 떠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극단적인 좀 예를 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일어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예견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정유 가스주, 우리가 중앙에너베이스,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중앙에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전 프리마켓에서 이미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고점은 이제 18.81% 정도까지 상승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갭을 띄면서 지금 아래 꼬리도 좀 길게 달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좀 치고 가려고 하는 힘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구간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통신망 입장하시면 이런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우리 통신망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가가 어디 정도까지 상승을 할지 좀 예상을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지지나 저항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딱 명확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던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금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저 가격대 근처 가니까 매도세가 나오면서 떨어지더라. 근데 과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자, 아니면은 이제 정유주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 로우 전쟁 로우 전쟁이 초기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22년에 이런 고점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47,300원 정도의 고점을 지금 달성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로우 전쟁이 종료된 건 아닌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유 관련주들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 3만 원짜리를 좀 돌파를 하고 과연 로우 전쟁 때만큼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들이 더 크게 치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왜냐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갭을 띄우면서 특히나 또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단기적으로는 이 23,000원 구간을 좀 넘어서는지 여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고점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만약에 저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도망을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들 또한 우리가 과연 이제 로우 전쟁 때만큼의 그런 이슈로 좀 다가오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좀 줄 수 있을지.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인 부분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밀접한 움직임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국가들, 그런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조금 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여부겠죠. 아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들, 봉쇄 여파 이런 부분들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가스 관련주들, 정유 관련주들은 더 상방으로 좀 치고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긴 하단 말이에요, 맞죠? 부담스럽긴 한데 솔직히 뭐 우리가 대응 방법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결국에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으로 좀 출발한다라고 했으면은 결국에는 정유, 가스 그리고 뭐 식품 관련주, 음식료 업종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곡물 사료 쪽이나 이런 쪽이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해도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그런 전략까지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정유가스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죠.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이후 가장 큰 하루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자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전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중재국에 전달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유가가 지금 현재 70달러인데요. 배럴당 92달러, 많게는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유 가스 관련주들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에너지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각각의 종목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이 고점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 최근 들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고점이 명확하게 보일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교육도 또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 확전 여부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서 관련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관련주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주말 사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내면서 이 관련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홀로 2%대 상승을 하기도 했죠. 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지금 증시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그런 구간들,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다시금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규제를 지금 점점 간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 자율주행 차를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허가들, 이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이제 수개월 수준으로 좀 단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단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력을 좀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미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2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22일인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 날 잠정적으로 조금 운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뭐 테슬라가 좀 대단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찾아간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의 어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차를 주문을 했다, 만약에 테슬라 차량을 주문했다라고 하면은, 자, 테슬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 만약에 어디 광명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광명에서 서울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테슬라가 혼자 자율주행을 해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굉장히 이런 이제 기술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6월 28일이 생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해서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깃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가 또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조금 문제이긴 하죠. 사회적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의 좀 대안으로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 그리고 정부의 이제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튀어주는 움직임 좀 보였는데 지난주 뭐 굉장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인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라이콤이라든지 뭐 세코닉스,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라이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상승을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인데, 라이콤 같은 경우는 6월 11일 날 우리가 이때가 아마 자율주행 관련 이슈, 로보택시가 6월 22일 날 시범 운행을 하겠다. 특히나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테슬라에서 그 영상을 한번 공개를 한 날이었을까요? 그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한가 가까이 가는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움직임도 보시면은 또 다시 이걸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거래량들, 자, 이날 들어온 수급들이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한 강세가 들어왔던 그런 가격대 정도쯤에서 출발했던 그런 자리 위치까지 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이슈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런 이제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힘 모아서 한번 들어올리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자율주행해서 우리 자율주행 관련으로 좀 많이 엮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칩 그런 이제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갭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지금 다시금 양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려 있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좀 추가적인 시세를 주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딱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제 큰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시고, 자, 오히려 이렇게 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테슬라가 22일에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또 앞두고 있죠. 주말 사이 이 이란과 중동 리스크로 전반적인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테슬라 홀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안전 규제 자체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자율주행 관련주들 미리 담아둔다면 이 부분들을 기회로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콤과 세코닉스, 칩셋미디어 살펴봤는데요. 라이콤의 경우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강세가 들어왔던 가격대의 위치까지 돌아온다면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세코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슈와 함께 슈팅 나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지선이 잘 나와주는지 이런 여부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자리 함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도 이 영상 정보를 반도체 칩 신호로 바꿔주는 업종이죠. 앞으로 이 관련 업종과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개파락 후에 오늘도 양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관련 시세가 나왔을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 잡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내 수익으로까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방송 중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관련 정보 방송 이후에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했었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도 양전해주면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0.3%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상승 탄력 더 높여가면서 2,9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91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0.5% 상승하면서 772선까지 회복해주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 급등 나오면서 24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1%대 쉬어가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5위 종목까지 모든 종목이 파란불 켰었는데 오늘 알테오젠 강하게 뛰어오릅니다. 6%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40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강합니다. 파마리서치 3%대 강세, 그리고 휴젤도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미용기기 업종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그동안 8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을 사줬던 외국인,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행히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척하는 그런 증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을 하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하락이 조금 많다라는 부분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시장은 갈 길을 갈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로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갈 길을 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확전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큰 추세 훼손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오겠지만은 큰 추세 훼손 없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증시 또다시 뭐 신고점, 연고점을 또 도전하러 가야겠죠. 지금 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정부 출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지속적인 자금 투입력들, 뭐 그리고 뭐 배당세율 조정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만 있는 굉장한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이런 구간들, 전쟁이 계속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증시는 굉장히 안전하게 또다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런 날이, 이런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다시 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익권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이런 고비들 충분히 좀 좋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수익 종목들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좀 저렴해진 종목들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적극 대응을 하신다면은 계좌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종목 자체만 보면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더해지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힘 자체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확전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 계속해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들을 내가 기회로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실 수가 있겠죠. 관련주들 미리 살펴주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목요일장까지 우리 시장이 강했다가 금요일장에서 시장이 크게 빠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목요일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던 종목이 금요일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라는 수익률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인데요. 6월 12일에 공략을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공략한 종목이 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어려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듬지팜 관련해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또 공략을 하셨고 또 실제로 수익률로까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이어졌는데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그 공략을 하는 날에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농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좀 치고 가지 못했어요. 크게 치고 가지 못했는데 제가 요게 이제 장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슈가 좀 동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일장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 자 우리가 그 다음날 이제 전쟁이 좀 발발이 됐죠. 공습이 발발이 되면서 이런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튀어주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뭐 전쟁을 제가 유도하지 못하겠죠. 근데 네. 정말 좀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조금 골고루, 특히나 이제 뭐 많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자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대비를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런 종목들 특히나 단기적으로 지금 랠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좀 빠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승장에는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락장 때는 상승장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깊은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리고 뭐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대응하는 그런 선별적 눈,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들 또 실시간 대응이 조금 필요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통신만 내에서만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시장이 어려워도 이런 수익 단기적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가시면서 상승분을 모두 수익률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런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던 섹터죠. 자율주행 안에서 오늘도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신 만큼 이 종목 미리 챙겨가셔서 앞으로 시장 대응 철저하게 해보시면서 수익률로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주시죠. 네, 지금 자율주행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조금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제 출시 기대감으로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시면은 텍사스 오스틴 시내를 주행을 하는 로보택시 영상이 지금 테슬라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자, 테슬라의 기술을, 그러니까 향후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선스 사용권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의 비감독형 버전이 적용이 되는데,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테슬라 모델을 좀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이런 기술력을 또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잘 갈 것이다 이런 이슈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눌려 있을 때 이런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기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우리가 ADAS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의 고정밀 카메라 모듈의 조립이나 검사 공정 장비를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우리가 특히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전장용 장비 매출의 한 80% 정도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테슬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구간들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기업은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기술 신뢰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타점들이나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챙겨가신다면 눌려있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종목들 미리 챙겨가시면서 기회로 삼아보실 수가 있겠죠. 이 종목 힌트를 주셨습니다. ADAS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80% 정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테슬라 관련주로도 묶이겠죠. 또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그리고 기술의 신뢰성을 높게 가져가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오늘 차트상 흐름까지 짚어보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큰 흐름을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주봉상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그렇죠? 거의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선을 좀 이어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면서 다시금 조금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주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튀어줄 가능성이 조금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조정을 받아왔다가 지금 다시금 뭐 4월 달쯤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시 자체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중바닥, 쌍바닥을 딱 찍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계속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이런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딱 저항 맞고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이 과거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구간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률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어떻게 이제 잡고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거뜬히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 흐름 살펴봤는데요. 현재 주봉상 거의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는 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일봉상으로도 최근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간만 돌파해 준다면 과거의 큰 상승폭만큼을 추가적인 수익률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일정도 있죠. 22일에 로보택시 관련한 일정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주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관련 종목 미리 챙겨가신다면 오늘의 공략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수익률로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시장 상승하는 줄 알았더니 속였네요. 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장에 충분히 또 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금 이겨낼 수 있을지는 제가 통신망 내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하셔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과 대응 방법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